예,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올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올해 우리가 받아든 성적표입니다. 어제까지 종가 기준으로 코스피가 4.17% 올랐고 코스닥이 6.16% 올랐습니다. 4% 올랐으니까 오른 거지만 워낙 우리가 기대감이 높았기 때문에요. 기대보다는 낮은 성적일 거예요. 올해 워낙 기대가 높았고요. 다행스러운 건 내년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별로 크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내년 시장은 조금 더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같습니다. 지수 확인하겠습니다. 코스피 2991. 네. 조금 밀렸습니다. 오늘은 실질적으로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는 이런 날은 아닐 텐데요. 그래도 3,000선 이쪽에서 좀 끝나줬으면 좋겠는데 코스피도 조금 밀리고요. 예, 막판까지 조금 보면서 기분 좋게 좀 끝나주길 기대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특집으로 내년 2022년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또 이 투자업계의 구루들과 함께 딥사이트 준비하고 있으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시장공감 10 첫 코너 박민영 앵커 받아주십시오. 네, 종목에 잠겨있는 수익을 잠금 해제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종효의 잠금 해제가 되겠습니다. 힘세고 오래가는 종목을 소개해 주실 효도르 같은 남자. 그리고 때로는 불편할 수 있는 종목과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효자손처럼 박박 긁어주는 캐릭터도 갖고 계시죠. 인포스탁 데일리 김종효 전문위원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효도르 하면 또 무패전적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 효도르라는 애칭 마음에 드시나요? 좀 너무 과분한 이름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종목이 무패 전적을 앞으로 기록할지도 불확실하기 때문에 너무 과분한 별명을 좀 붙여주신 것 같습니다. 겸손의 이 답변을 주셨는데 저희에게 지난주에 얘기해 줬던 LG 디스플레이 흐름만 봐도요. 효도르라는 타이틀 딱 어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앞으로 무패 전적 저희 한번 기대해 보겠고요. 오늘은 시간 관계상 저희 곧장 잠금 해제 가겠습니다. 열어보죠. 오늘 어떤 종목 주시는지. SK이노베이션입니다. 나스닥 가자 2022년에 효자가 될 것인가. 물적 분할 이후 재상장하는 거 이런 이슈로 인해서 SK온이 나스닥을 갈 거다 이런 얘기가 좀 부각이 됐었잖아요. 그걸 포인트로 좀 잡아주신 거예요? 네, 일단 당장 일어날 일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미래란 굉장히 불확실하고 이거 갈지 안 갈지 여부도 굉장히 오랜 기간 남아있기 때문에 속단하기는 어렵지만 시장의 기대는 지금 두 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1월 달에 상장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SK온이 과연 얼마만큼의 가치를 받을지 시금석이 나오기 때문에 무언가 시금석이 나온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가 있고요. 그러니까 평가할 수 있는 어떤 지표가 생긴다는 거죠. 네. 근데 배터리 가치를 비교해 봤을 때 지금 그 기가와트당 가치는 SK이노베이션이 워낙 낮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LG 에너지 솔루션의 가치가 잡히면 적어도 그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어떤 안전판이 하나 생기는 거고요. 네. 두 번째로는 지금 우리나라 그 정책 당국의 그 분위기가 여론이 워낙 싸늘하다 보니까 물적 분할에 대한 어떤 이 거부감 이런 것들이 법제화되거나 뭔가 생길 가능성이 좀 있으면서 그러면 이거 물적 분할 안 되면 그 가치가 그대로 안에 남아있는 것이니까 호재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 물적 분할과 관련된 부담감을 피해가기 위해서 나스닥에 상장하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얘기까지 흘러나오고 있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겹치면서 그렇다면 본질적인 어떤 실적이나 주가의 흐름보다는 이런 뉴스들, 뉴스 모멘텀 자체가 좀 더 주가에 강력하게 작용하는 것 아닌가라는 기대감이 지금 형성돼 있습니다. 네. 다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이고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너무 한쪽 방향으로 생각하시기보다는 좀 더 본질 가치로 되돌아가서 내년도에 과연 이 종목의 투자 매력이 뭐냐 이걸 우리가 한번 살펴보시는 것이 좀 더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SK온의 나스닥 상장 이것은 제가 보기엔 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일이니까 내년 한 해만 본다면 그리고 내년 상반기를 본다면 어떤 매력이 있는지를 좀 더 검증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SK이노베이션에 지금 우리는 당연히 배터리 셀 이런 쪽으로만 생각을 하지만 기존에 가지고 있는 사업부들 보면 윤활유, 화학, 배터리 각 사업이 다양하잖아요. 그 사업부별로 나눠봤을 때 그렇다면 이 이슈 떼놓고 SK이노베이션이 지금 매력적이라고 판단하십니까?
네, 일단 실적 측면에서는 분명히 매력이 있습니다. 밸류 측면에서는 정유사와 동일하게 비교할 수 없지만 지금 이 종목은 워낙 뭐 독특해서 배터리 회사와도 비교해야 되고 정유 회사와도 비교해야 네. 되겠죠. 정유 회사와 비교해 보면 비싸지만 배터리 회사와 비교해 보면 비교적 싼 그런 양상입니다. 먼저 실적 추이를 살펴보시면 내년도에 안 좋아질 게 없죠. 배터리도 전반적으로 좋아질 것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사업부, 뭐 윤활유를 포함한 전반적인 사업부가 모두 긍정적으로 움직일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미국 시장 보면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 발견되고 있는데요. 신고가 나타나고 있는 종목 중에서 대표적으로 뭐 쉐보론 같은 종목군들의 신고가가 나타나고 네. 있고요. 최근에 그 해외 사이트에서 가장 많이 추천 올라오고 있는 종목군들 살펴보면 로얄 더치셀 같은 종목군들이 최상위 종목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내년도 만약에 이 코로나 변이에서 탈출을 해서 네. 지금 위드 코로나로 가는 그런 상황이라면 뭐가 증가할까? 당연히 모빌리티가 증가합니다. 그리고 항공유에 대한 가격이 올라갈 수 있겠죠. 그렇다면 여기에서의 정제 마진이 전반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는 거죠. 두 번째 구조적인 문제. 지금 친환경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나타나면서 정유 정제 설비에는 추가 투자가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새로 이제 땅 파서 뭔가를 개발하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면 지금 있는 정유사들의 이익이 그냥 레벨업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유가 같은 경우 쉽게 내려가겠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뭐 올해 100달러 얘기 많이 나왔지만 내년에도 여전히 100달러 간다라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월가에 가장 떠오르는 투자 전략가 중에 한 사람인 탐리 같은 경우에 최근에 네. 얘기하고 있는 거 보면 정유주가 아직도 없어? 왜 안 사? 뭐 거의 이런 뉘앙스거든요. 그래서 이 정유사업부의 전반적인 이익 상승은 내년도에도 특별한 변수만 없다면 대표적으로 뭐 오미크론이 더 확산된다든지 아니면 예측할 수 없는 뭐 다른 변이가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뭔가 시장을 누르지 않는 이상 일단 기본적으로 구조적으로 양이 늘 수가 없고 그다음에 방금 말씀드렸던 마진 개선의 어떤 여지가 많은 양상이니까 적어도 정유사업부 쪽에서의 이익 개선은 불보듯 뻔하다라고 봐야 할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의 매력도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또 신고가를 보이고 있는 또 주가 성적이 좋았던 종목군들의 추이를 한번 봅시다. 미국에서 대표적인 게 포드 자동차죠. 왜 그렇겠습니까? 포드를 포함한 지인 같은 회사들이 내년에 대거 그 전기차 신차들을 내놓습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포드와 누가 함께 갑니까? SK온이 함께 가죠. 그래서 내년도에 미국 공장 만들어지죠. 헝가리 공장 만들어지죠. 여기서부터 이제 생산이 시작되니까 물론 그 양은 미미하겠지만 전반적으로 생산 캐파가 늘어난다라는 것과 더불어서 보면 이익률은 크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SK가 가장 후발주자 아닙니까? 국내 3대장 중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해외 영업상 굉장히 가격을 낮춰서 계약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네. 그러니까 100조라고 하는 엄청난 수주를 달성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익률은 낮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투자가 진행이 되면서 이 캐파의 성장 속도를 보여준다면 그렇다면 이것만 가지고도 내년도에는 모멘텀도 붙고 실적의 양도 늘고 현재 주가가 비교적 정유사와 비교해 봤을 때 높다고 하더라도 이게 과연 문제가 될 것인가라는 거죠. 그래서 내년도 시장 전체가 안 좋다면 모르겠지만 내년도 시장이 최소한 올해만큼의 어떤 종목 장세 혹은 박스권 장세 성격을 보여줄 때 올해 제대로 가치를 부각받지 못했던 종목군들이 부각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측면의 접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배터리 셀 업체로서 혹은 정유 업체로서 각각 떼서 생각을 했을 때 지금보다 나빠질 요인들이 없다라는 게 주 맥락인 것 같습니다. 가격 라인을 어떻게 설정해야 될까요? 지금 23만 5천 원권, 연초 32만 7천 원에 참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좀 회복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가격 라인이거든요. 좀 긴 시각으로 접근했을 때 가격 전략 한 3, 40초 정도 남아 있습니다. 네, 저는 한 30만 원 정도까지는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실망스러울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가격 회복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가 우려했던 부분이 지워진다만으로도 어느 정도의 가격 회복이 가능하다는 거죠. 1차적인 목표가 그렇다라는 것이고요. 이런 1차적인 목표를 잘 돌파한다면 그 외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저는 더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좀 매력적인 주가 상황에 놓여 있다. 다만 단기적으로 주의하셔야 될 것은 배당 관련해서 매수 들어왔던 게 일단 계속 롤업될 수 있다. 네. 1월 아마 만기까지는 기관들의 매매가 생각보다 좀 정체될 수 있어서 매수 시기는 조금씩 조절하시면서 사시는 게 좋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SK 이노베이션 또 많은 분들의 관심 밖에 밀어놨었던 종목인데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될 여러 가지 포인트들 잡아주셨습니다. 자, 오늘 잠금 해제 인포스탁 데일리 김종효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